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트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영하 8도에 정말 추운 날씨인데요. 모두 좀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많이들 기대하셨던 제네시스 GV70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막내 모델이 출시가 됐죠. 지금 구체적인 가격 같은 경우에 공개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엔트리 가격 같은 경우에 한 100만원 정도가 싸졌고, 지금 가장 풀옵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7,500만원대의 가격에, 그리고 이제 스타일 패키지 같은 것을 더 추가하는 경우에는 한 7,800만원까지도 좀 올라가는 이러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명 SUV, 도시명 프리미엄 SUV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메르스 벤츠 GLC라든지 BMW X3, 아우디 Q5 등과 경쟁하게 되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자,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전에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3.5 터보 모델이고요. 스포츠 패키지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본형의 모델 자체도 굉장히 좀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본형 모델을 선택하셔도 뭐 크게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하단부의 범퍼 같은 경우에도 좀 차량의 성격이 아무래도 도심형 프리미엄 SUV다 보니까 스포츠 패키지가 적극적으로 적용된 모양보다는 지금의 모습도 충분히 좀 좋은 좀 인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좀 아래쪽에 범퍼 하단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롬 라인들이 굵은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스포츠 패키지와 다른 점이라면 이제 라이트 그릴 같은 경우에 좀 컬러 같은 경우에 좀 검은색 기조가 아니라 이렇게 크롬 기조, 크롬 색상의 이러한 라이트 그릴이 적용됐다는 부분이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뭐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렇게 스프라이트, 두 줄의 스프라이트 무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좀 헤드램프가 앞으로는 더 얇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은색의 유광의 좀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휠이 지금 일반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 가운데 가장 큰 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어는 2540R 21인치 타이어입니다.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쿠페 스타일의 SUV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이 측면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조되는 부분이 이 지금 도어 위쪽에 이 글라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모두 이제 크롬으로 좀 감싸져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B필러와 C필러에 와서 이 라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꺾여 있는 이 S자 형태의 이 크롬 라인이 사실 많은 분들 가운데 뭐 멋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어색하다는 표현을 해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좀 디자인적인 차별점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GV70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비 같은 경우에 복합 연비가 8.3이고요. 지금 도심에서 7.3, 고속도로 9.9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 주유구도 한번 열어보면은 특별히 좀 사실 표시가 나와 있진 않긴 한데, 3.5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고급 휘발유를 주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머플러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하죠. 이 머플러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앞쪽에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좀 본뜬 형태, 수직적으로 세워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동그란 형태의 배기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지금 현재 이 기본형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 더 멋있는 것 같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배기구 디자인이 사라지는 이 히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범퍼가 자세히 보시면 이 범퍼가 특별히 좀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죠. 상당히 이 부분은 독특한 부분인데요. 또 매끈한 면을 통해서 이제 리어 범퍼의 구분 없이 뒷면은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도 이 제네시스 GV70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두 줄의 스프라이트 무늬가 상당히 좀 길게 나와 있는 이것도 좀 특징이겠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좀 우아하면서도 프리미엄과 고급감을 느껴지게 하는 이러한 외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차별화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현재 그 X3나 뭐 GLC 같은 경우에 브랜드 자체는 뭐 프리미엄 브랜드이긴 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튀는 부분은 없었는데, 확실히 이 제네시스 GV70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 가운데 GV70은 이제 막내 모델이긴 하지만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강조하는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의 위치입니다. 헤드램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더 내려와 있죠.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수평 형태이거나 헤드램프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미세하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헤드램프가 치켰던 눈의 형태로 이렇게 위치를 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이런 특징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열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소개도 해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좀 우아한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차량 곳곳에 이제 타원형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좀 사용이 되면서 이전에 이런 디자인의 차량이 있었나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네요. 거기다가 이 타원형 디자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단부의 그 공백, 여백이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이 여백의 보도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긴 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여백의 공간미를 좀 강조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타원형의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각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보다는 주변에 좀 공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백의 미를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독특한 형태이죠. 이 부분 역시 이제 타원 형태의 디자인이 강조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게 도어 트림에 디자인 요소들을 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체크무늬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곡선 흡사 이제 심장 펄스 느낌도 나는 이러한 곡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서울 시내의 그 남산의 이러한 라인을 좀 형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타원형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제 지문 인식 기능이 2.5 터보 기본 모델부터 이제 기본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문 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동그란 버튼 위에 이제 손가락을 올리게 되면 지문 인식을 하는데요. 이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거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그 카페 기능을 활용할 때도 좀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페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결제 승인까지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차 안에는 여러 사람이 좀 타다 보니까 좀 보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문인식을 통해서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차량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장치 같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타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깔끔한 형태의 이 공유장치 버튼,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모두 터치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돌리는 다이얼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버튼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자주 쓰는 버튼들은 이렇게 하단에 물리 버튼으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과거에는 다른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함몰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주변부를 돌려서 메뉴를 선택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이긴 했죠.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고객들에게만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돌출된 형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움직임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좌우 움직임도 조금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뀐 것은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토글로 스위치를 위아래로 옮겨서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 주행 모드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계기판 부분에 이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주행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3.5 터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네 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 이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상에서도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픽상으로 이렇게 어떤 주행 모드를 선택했는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버튼은 그 드라이브 모드 버튼 뒤쪽에 있는데요.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이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후방, 지금 보시는 화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좌우 측면을 강조한 이런 화면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견인 모드로 들어갔을 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또 360도 어라운드 뷰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감각이라든지 주변부가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보여지네요. 실제 차를 보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이제 주차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360도 화면을 통해서 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 뭐 유료 서비스긴 합니다만 가입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연동 없이도 이제 지니 뮤직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카페이가 있습니다. 카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유소라든지 뭐 주차장 같은 곳에서 이제 카페이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가맹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곧 사용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주유소나 드라이브 스루를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 추천 모드라든지 커넥티드 서비스 같은 것들도 모두 이곳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터레인 모드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지금 터레인 모드가 좀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래쪽에 버튼을 이제 꾹 누르게 되면은 이제 터레인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계기판 상에서도 스노우 모드, 샌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드 모드에서는 미끄러짐이 심한 경우에는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상에서 보시면 차량의 각도라든지 그리고 그 도로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고요. USB-A 타입의 USB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하단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비교적 뭐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트레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양 같은 경우에는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촉감이 좋은 아주 탄탄한 몸을 잘 지지해주는 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시트에 따라서 이렇게 주변 뭐 등받이 부분에 이런 문양들이 바뀌는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마 기능도 이렇게 따로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허리 부분을 이제 감싸주는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을 이제 조작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추 받침대 기능도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뭐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금속 패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냥 플라스틱 소재로 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왼쪽에 풋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넓은 크기로 여유 있게 발을 지지할 수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2열도 한번 보죠. 2열 같은 경우에는 자, 2열의 크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좀 인터넷상에서 봤는데요. 차량의 크기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현대 투싼보다 조금은 좁은 크기입니다. 투싼이 좀 많이 커지긴 했죠. 투싼보다 조금 살짝 좁은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산타페보다는 많이 좁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조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트 포지션은 제 주행 스타일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이 지금 2개 정도가, 주먹이 2개가 꽉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GLC를 시승하기도 했었는데요. GLC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공간에서 이 주먹이 거의 한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좀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좁은 이 무릎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 GLC와 동일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MW X3보다는 조금은 넓은 형태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장치 조작 버튼들도 다이얼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놓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좌우 모두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4륜 구동 모델입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이 가운데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많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 4명이 전체 좌석에 앉기에는 좀 적당한 크기라고 보여지고요. 이어 시트는 이렇게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암레스트를 내려보면은 뭐 단촐한 크기의 그냥 암레스트가 마련되어 있고 따로 이 부분을 접을 수 있진 않습니다.
시트는 6대4 방식으로 폴딩되는 형태인데요. 4대4로 좀 폴딩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줬으면 조금 더 편의성이 좀 좋아지긴 했을 것 같네요. 자, 적재 공간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적재 공간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투싼 정도의 크기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적재함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트가 일단 1차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이 매트를 들고 하단 적재함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트렁크 가림막도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쪽으로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좀 깊숙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이 레버를 당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트가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물론 세우는 것은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같이 한번 접어 보면요, 상당히 좀 평탄하게 이 2열 시트가 접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틈도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고요. 이 평탄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뭐 차박하는데도 크게 이렇게 무리가 없는 구성을 보여주고요. 키가 170인 제가 이제 누웠을 때, 지금 발을 완전히 뻗었을 때, 지금 1열 시트까지 이제 머리가 위치하는 요런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렁크 이 끝부분부터 1열 시트까지가 한 170cm 정도 되는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이 이렇게 눕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GV70의 한번 주행 성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을 처음 탔을 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편안한 주행 질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넘을 때도 첫 번째 충격도 비교적 부드럽게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반면, 이 두 번째 2차적인 진동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정말 이렇게 차가 한번 퉁 하고 튀었다가 두 번째에서는 착 달라붙는 이러한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사실 이러한 느낌 자체는 최근에 이제 GLC 모델,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GLC를 시승하기도 했지만, 이 GLC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차량이 좀 무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좌우로도 좀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넘을 때도 이렇게 한번 2차적인 진동까지도 운전자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전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GV70은 확실히 이 GLC와는 일반적인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잔진동을 처리하는 이러한 진동 처리 능력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3.5 터보 모델입니다. 380마력의 가장 고성능 모델이고요. 스포츠 패키지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5 터보 모델이 좀 가장 많은 볼륨을 참 차지를 하긴 하겠죠. 가격 차가 3.5 터보랑 2.5 터보랑 이제 옵션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구비해서 좀 구매했을 때 거의 뭐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가까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2.5 터보 모델이 좀 메인스트림이긴 하지만 이 3.5 터보의 이 충분한 이 가속 성능 그리고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주행을 해보면요, 지금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좀 바꿔보고요. 주행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차량의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플로어 방식으로 좀 차음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엔진룸에 이 차음도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도 보여집니다. 뭐 유리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이 뒷면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고요. 주행을 해봐도 조금 고속 주행을 해봐도 이제 뭐 A필러 쪽에서 들어오는 뭐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좀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동 처리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이 하체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차선을 바꿀 때라든지 아니면 뭐 코너링 시에도 차량의 좌우 롤이 좀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앞서 설명드렸던 GLC와도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적 말랑한 이 특성을 가지고 있던 GLC와도 좀 차별화를 두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주행 모드를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발끝에 감각이 조금 더 예리하게 좀 살아나는 느낌이네요. 거기다가 사운드도 조금은 더 강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뭐 출력
가격 면에 있어서는 전혀 뭐 부족한 점을 느낄 수가 없고요. 뭐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또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운전자를 자극하는 이러한 가속 성능이라든지 토크감을 느끼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발휘가 되면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또 세팅은 아닙니다. 지그시 꾹 눌러주면서 차량을 앞으로 뽑아내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뭐 스포츠 세단, 뭐 아주 스포티한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폭발적인 가속력,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한층 조금 더 다듬어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런지 컨트롤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일단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꾼 후에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꾹 밟게 되면은 런지 컨트롤이 작동됐고요. 바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와, 5.1초, 지금 제로백이 지금 5.1초의 차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런치 컨트롤을 테스트를 해봐도 이 초반에는 약간 좀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뜸을 들이다가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토크를 발휘하면서 나가는데, 그런 초반에 약간 뜸 들이는 부분만 제외하면은 뭐 휠스핀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강한 힘으로 중반부터는 아주 강한 힘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제 5.1초의 성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패키지가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LSD 같은 수동 대안 장치 같은 것들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터레인 모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할 수 있는 모습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몇 가지 좀 편의사항의 개선이 좀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좀 화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내비게이션에 지도 메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가상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는 것은 뭐 기존의 제네시스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좀 편의사항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시인성을 좀 개선한 부분도 있고, 목적지에 맞게 위치를 표시하는 이런 위치들도 조금 개선이 돼서요, 좀 더 깔끔하게 이제 VR 가상 내비게이션 화면을 좀 즐길 수가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같은 경우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좀 HDA2라고 해서요, 좀 더 향상된 성능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지시등을 통해서 차선을 바꾸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좀 안정적인, 조금 더 좀 세련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네요. 초반에 토크를 모두 다 쏟아내기보다는 한 템포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운전자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가속한다는 느낌? 딱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차량에 정보가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 좌우 롤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LC라든지 BMW X3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차량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라 좀 받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네시스 GV70에까지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이 알버트 비어만 이후에 이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좀 갈고 닦아왔던 이 현대차가 점점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주행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점점 좀 완성도를 좀 높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에서 물론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경쟁 모델들을 선택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주행성에 있어서 이 가속 성능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의 구성,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굳이 이제 뭐 경쟁 모델인 GLC나 X3로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완성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내구성에 있어서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 만큼 오랫동안 판매된 차량이 아니죠. 이제 막 출시된 새로운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체험해보고 있는 이 성능에 있어서의 모습은 정말 좀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도 이제 발표가 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4천만 원
4,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뭐 풀옵션 차량으로 3.5 터보 모델을 갖추는 경우에는 7,500만 원대까지 차량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뭐 싸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 가격이긴 합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요. 하지만 이제 합리적으로 조금 이제 차량을 좀 선택한다고 봤을 때 2.5 터보 모델에 여러 가지 좀 옵션들, 뭐 포퓰러 옵션 같은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구입을 해서 한다면 한 7천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에 조금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네시스 GV70을 구매하면서 깡통 모델을 사실 구매하는 것은 조금 이 차량의 모든 면을 조금 느껴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게 느껴지고요. 한 그 정도, 한 6천만 원대의 가격에서 좀 선택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70 확실히 좋은 눈도장을 좀 찍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아마 시승을 해 보신다면 이러한 제네시스 막내 모델이긴 하지만 스포티한 프리미엄 도시명 SUV라는 이름에 좀 걸맞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을 좀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